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제내경 양생학 제1강을 특강 시간을 빌려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생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생학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수명을 겨이자 있죠. 개발. 디벨롭이 아니라 cultivating. cultivating life.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개발해서 늘려가는 겁니다. 그게 양생학인데요. 양생학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인간에게 들어 담겨져 있는 정기를 잘 배양시키고 그다음에 기운을 잘 순행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정신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기신 이 세 가지 정신이 황제내경 양생학의 핵심입니다. 자, 왜 황제내경 양생학이 오늘날 그렇게 두드러져서 나타나는가? 하늘의 시간 천시에 순응하며 양생하는 하늘과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일합일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로서 진리로서 황제내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은 양생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양생하기 위해서 침도 놓고 신통약발도 하고 뭐 안면관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흐리다가 맑아지기도 하고 또 가득 차다가 사그러짐도 있고 또 바다는 뭐 가득 찬 만조가 있는 반면에 또 간조가 있듯이 인간의 몸도 가득 차고 사그러지고 또 흐리가다가 맑고 이것이 인간의 몸의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작은 우주처럼 해와 달이 차고 기울어지거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며 이렇게 변화함으로써 대자연과 서로 호응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은 서로 호응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지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순천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순천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의 의미가 있구나를 압니다. 순천 양생학은 천일합일, 하늘과 인간은 하나의 흐름으로서 원리로서 돌아간다를 강조하고 있는 원리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과는 조화롭고 통일적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자연 환경이 변화를 일으키면 그에 따라서 인간의 몸도 변화하는데요. 자연에 순응해야만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라는 원칙을 어길 시에는 몸에는 크고 작은 병들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자, 그러면은 오장육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에 잘 개발하고 갖고 나가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오장육부의 양생은요, 사람의 장부 기능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의 음양 변화에 맞추어서 장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오장은 간심, 비폐신, 간장과 심장과 비장과 폐장, 신장을 가리키고 육부라고 하는 것은 간담에서 담, 소장, 이게 심소할 때 소장, 비위할 때 위장, 폐대장 할 때 대장, 그 다음에 신방광할 때 방광, 그리고 삼초입니다. 그러니까 오장과 육부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잖아요. 간담, 심소, 비위, 폐대, 신방.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에 의해서 12개의 경맥도 순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 장부 하나만 관리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은 양방의학은 대증의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폐가 나쁜 바로 폐부터 치료하고 여러분은 그걸 고쳐야 돼요. 폐가 나쁠 때는 폐를 나쁘게 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화극 금이니까 화장부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화가 심장 아닌가요? 심장 장부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사기, 나쁜 기운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 그러니까 토, 생, 금 해가지고 토장부에 해당하는 비장과 위장, 이것은 폐에 어떤 기여를 해주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목, 폐극, 아니 금극, 목인데요. 거꾸로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부, 아니 금장부의 손자뻘인데 손자가 잘못 커가지고 깡패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몽둥이 때려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폐만 가지고 다루는 것은 양방학적인 시각이고 폐를 중심으로 이어싼 극장부와 반극장부, 생장부 이것을 관계를 봐가면서 병을 치료하고 사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동양의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오장육부에서 한 장부는 하나만 다뤄서는 절대 나을 수가 없어요. 전체 균형이 핵심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 순응을 한다는 얘기는 핵심이 뭔가? 자연 순응을 한다는 얘기는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의 리듬이란 뭐냐? 낮에는 활동하라고 밝아져 있는 겁니다. 밤에는 휴식이라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얇은 옷, 겨울에는 두꺼운 옷, 가을에는 바람 막는 옷, 이와 같이 생활 패턴을 계절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양생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니까요, 가을이라든가 초겨울에도 배꼽 티를 막 노출시켜서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대부분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아예 불임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처럼 양생의 기본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왜 중요한가? 사람의 몸도 자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잖게 말해서 인체는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떼어내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체 사람 몸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밤에는 자야 되는데 활동을 하게 되면 간장과 신장의 회복 기능이 저하되고 계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흔들리게 되죠. 결국 자연을 거스리면 장부 기능이 무너진다. 그래서 장부 기능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달이 차오르다가 사그러지고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알 건데요. 게 있잖아요. 게, 크랩, 게요.
개가 어느 때는 게살이 꽉 차 있고 또 어느 때는 게살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현명한 가정주부들은 게살이 차고 비어 있음을 달에 꽉 참과 비어 있는 것에 따라서 또 만조냐 막 이거 따지면서 게를 삽니다. 게살은 달의 차오름과 사그러짐과 어떤 관계 있을까요? 게살. 여성분한테 다 물어볼게요. 김연자님, 게살은 어느 때 차고 어느 때 텅 비어요? 자, 그러면은 조은혜님, 조 원장님은 모르시죠? 어허, 정아연님 다 물어볼 거예요. 이주미 씨는 아세요? 큰일 났네. 우리 이종석 사장님은 아세요? 우리 호 원장 아세요? 닥터 호. 서병희 씨 모르세요? 네, 다 물어볼 거예요. 박일 씨, 박 원장님 모르세요? 네. 예, 어떻게 돼요? 어, 아, 거기 곤란합니다. 깔 뱉을 때 뭐 그럴 거 아닌가요? 예? 우리 김성범님 아세요? 나은희님 아세요? 어? 진짜 모르시구나, 다들. 박성철님은. 아, 서병희 씨는 알 줄 알았는데 모르네. 우리 이 사모님 아세요? 이야, 대단하시네. 근데 내가 왜 물어보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서 저는 이제 순천서 자랐기 때문에 게살 꽉 차는 것은 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듣고 저는 여지껏 달이 꽉 차면 게살도 꽉 찬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분이 수강생이 어느 분이 반대예요, 반대. 달이 꽉 차면 게살은 비고 게살이 꽉 차면 달은 줄어듭니다. 그래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달과 어, 보름달과 게살은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공지능이 찾아보면 그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그만큼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다 자,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하고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양기가 부족하면 왜 병이 생기는가? 양기를 북돋우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정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양기가 부족하면 왜 병이 생기는가? 양기가 도대체 뭔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양기라 하는데요. 양기가 만약에 충분하다면은 체온이 잘 유지되겠죠. 또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또 장부, 오장의 장부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기와 혈이 온몸 순환이 빨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양기가 만약에 부족하다 한다면 순환이 느려지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그 혈관벽에 노폐물 찌꺼기가 달라붙어요. 노폐물이 쌓이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양기는요, 움직임과 따뜻함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기가 약해지면 몸은 정체되고 냉해지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양기를 잘 온전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방에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여름에도요, 우리 마마님은 내 배에다가 얇은 뭐이지? 타올 같은 것도 살짝 덮어줘요. 덥다고 내가 그 혼이불을 걷어차고 그러면. 그 미세한 0.01도만큼의 차이도 양기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기가 약해지면 몸이 정체되고 냉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얘기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젊을 때는요, 부부끼리 성관계를 하죠. 또 연인끼리 성관계를 해요. 그런데 성관계 할 때는 물론 에어컨을 뭐 어떻게 얕게 깔고 관계를 가지면 쾌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땀이 난다고 해서 막 세게 막 틀어놓고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합방을 한다든가 또 헛가카 버닝러브 끝에 덥다고 막 그 창문 아파트 창문을 확 앞뒤 열어가지고 막 땀이 막 방이라 바람이 통하게 하면서 그냥 몸을 식히는 거 이런 것은요 양기를 꺾어버리고 줄이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합방을 한 뒤에도 함부로 방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장육부를 잘 온전하면 양기가 잘 보존이 된다고 했는데 오장육부의 양생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장육부 양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자연처럼 살아라. 구체적으로 어두워지면 잠자야겠죠? 그것도 담즙분비가 왕성하기 시작한 밤 11시 이전엔 밤을 반드시 잠을 들어야 돼요. 내 취침 시간이 한 30분쯤 뒤척이다 잠이 든다면 10시 반 아니면 10시 한 10분, 20분은 잠을 자야 돼요. 저는 늦게 들어간 것도 참 약점이 돼 저도. 하지만 저는 잠재에 들면은 딱 한 2, 3분 내에 바로 잠이 들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과 신장의 회복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도 밤 11시는 자야 된다. 늦어도 1시 전에 잠을 자야 된다. 식사도 뭐 몇 시 몇 시라고 것은 그 직업상 각기 다르겠지만은 항상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점심을 3시 반에 3시에 먹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가 12시에 막 11시 반에 밥 먹자고 한다면 여기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아침밥을 안 먹어요. 아니, 아침밥도 아니에요. 그냥 그 토마토 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바로 그냥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일정한 고유한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다 너무나 잘 알죠. 실천에 옮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여름이 나는 거죠. 더운 지방에서. 더운 지방에는 공기가 따뜻해요. 근데 바나나 그 몸체의 과육, 그것마저도 따뜻하면 바나나는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자라는 과육 열매는 전부 다 아주 서늘한 찬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바나나는 속이 차가워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에 우리가 먹는다면은 조화가 되는데 추운 겨울에 속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그건 아니 된 음식 금지 규칙입니다. 좀 약간 빗나가지만은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가 더운 지방이 나는 콩가루리 열매를 볶은 건데 아무리 콩이라도 공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커피콩은 차가운 성질로 가득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역시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나라 한반도는 70% 이상이 몸이 냉성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냉성인데 또 냉성 커피를 먹는다? 위장에 절대적인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꼭 마신다고 한다면,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는 아주 뜨거운 지방의 커피보다는 비교적 우리나라하고 유사점이 많은 대만산 커피, 정 안 되면 베트남 커피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막 적도 지방에서 나오는 커피, 그건 아주 치명적으로 약점이 됩니다. 커피는 궁극적 차가운 냉성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과식을 금지해야 되는 거. 이것도 절대적이죠. 저는 본래 음식을 많이 먹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워낙 집에서 반강제적으로 밥을 저녁에만 먹어요, 저는. 근데 밥그릇인데, 옛날 밥그릇인데, 밑바닥에만 싹, 이렇게 꼭 도로 포장하듯이 밥을 깔아가지고 덮기만 제 구이에 층층이 밥을 긁으려면 큰 숟가락, 두 숟가락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 밥을 절제하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같이 그 참미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밥이 막 평상시 먹는 밥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그게 이렇게 맛있어요. 왜? 저희 집에서는 백반을 먹은 적이 없어요. 온갖 별별 곡물고 다 들어있어가지고 쌀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식당만 가면 밥이 막 흰쌀밥이 나오기 때문에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음식. 그러니까 기혈순환을 정체시키는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경우는 기초대사량이 왕성해서도 그렇지만은 아니 왕성해 그렇지만은 기혈순환이 저해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살이 찌지 않죠. 그다음에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맑은 정신일 때 기혈이 잘 돌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고 감정도 잘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건강해집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화나면은 기혈순환이 안 되죠. 벌써 이제 나이 들면 그게 많이 극복이 되는데요. 저는 10대 후반 때 속상하거나 학교에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성적 노이로제 환자여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소화가 안 돼 버려요. 다음번 시험에서 만회될 때까지는 소화를 못 시키고 글글거려 살았어요. 그것도 역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의 기혈순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오장육부의 양생은 양생을 할 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장육부 양생은 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결국 오장육부의 양생의 본질은 아주 단순해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살아가는 것,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장육부의 양생의 본질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론 양방, 서방의학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병은 자연을 거스릴 때 생깁니다. 건강은 자연을 잘 순응해서 따를 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잡한 도시에 살다가 큰 병에 걸리면 깊은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연의 순응해서 살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장육부의 양생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전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이 주는 수명은 분명히 하늘이 줘요. 그러나 그 실천하고 그에 따라서 완성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황제내경에서는요, 천수를 다하고 백세에 떠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수명은 100세까지 닿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상서라는 고서적에는 일일수 120세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120세까지 살아야지
천수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개념이 단순히 허구적인 고대 철학의 구성이 아니라 현대 의학에서도 일정 부분 그게 설명이 되고 있죠. 결국 이 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생각보다 길다. 문제는 그 길다란 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제내경 양생학이 필요한 겁니다. 참고로 현대의학도 이런 말을 인정하죠. 과학자들이 포유동물을 연구할 때 한 가지 결론을 얻어냈어요. 포유동물의 수명은 그의 성장기의 5배 내지 7배에서 달한다. 무슨 말이냐면 말의 성장기는 5년. 그래서 말의 수명은 5, 25라든가 5, 7이 35, 25년에서 35년 사는 것이 말의 수명입니다. 개의 수명은 개 성장기는 2년. 2년이 되면 조그만 숫개도 발정을 하면서 암기에 올라타고 이제 비로소 개다운 개가 되는 겁니다. 개의 수명은 10년에서 14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 이화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끼던 개의 손녀딸, 아니, 증손녀딸을 입양시켜가지고 키운 그 집안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는 와 25년 동안 살았어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죽었는데요. 25년 사는데 통 생리를 않다가 어쩌다 생리가 생겨가지고 한 마리 낳았어요. 근데 어미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개를 제가 순천으로 갔다가 가지고 와서 키웠어요.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번식이 안 돼서 그때는 작은 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를 붙잡아두고 그 높은 박스에다가 올려놓고 큰 개 올라타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 개는 그냥 새끼를 못 낳죠. 참 혈통이 있는 개였는데 아까웠어요. 인간의 성장기는 20살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그 사물의 관계를 다 파악하고 사리분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인간은 5배, 100세라든가 또 7배, 140세, 또 25년이 성장이란다면 175세까지 살아야지 천수를 다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명은 이런 수치와는 많은 차이가 나죠. 그건 다 인간에게 있어요. 그 차이가.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 많이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게 허구적인 건가? 옛날에는요. 성경책에 100세 넘어 살았다 할 때는 에이 뻥이다 그러는데 실제 요즘 100세 사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20세까지 살아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 30세일 때는 저희 아버님이 에이 환갑만 지나면 죽어야지. 그러고 여길래 난 속으로 우리 아버님이 환갑 지나 돌아가시면 어떻게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겁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환갑을 딱 이제 환갑을 여기 산장 입구 식당에서 크게 차렸어요. 요즘 같으면 환갑잔치 한다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크게 차려가지고 막 제자들도 오고 해가지고 하여튼 수백 명이 그 환갑잔치를 즐겁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술 따르면서 아버지 이제 60세 되셨으니까 돌아가셔야 될 나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70세는 살아야지 그래요. 그 70세 됐어요.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약간 몸이 불편했어요. 그러니 정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70세 됐으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랬더니 그건 수명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오래 사셨는데 황제내경에서는요.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표준을 잡았어요.
아까 말하다시피 상서라는 책에서는 120세. 이것은 자연에 맞춰서 살아갔을 때의 자연적인 수명이 100세나 120세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 질문을 던진다면 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요? 고대문에서는 100세, 120세가 완성이에요. 요즘에는요, 저희 그 편한 마음에 오시는 그 노인네들한테,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물어봐요. 우리 사장님은 100세까지는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돈을 줘야지 은퇴를 하지. 어떻게든 종이를 줬든 어쨌든 간에 120세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속으로 그래요. 물론 저주는 아닌데, 아이고, 이 양반 120세 살려면 몸 많이 관리해야 될 건데, 걱정 많이 돼요. 근데 대개 90한 천수대로 딴다면 90한 8세에서 105세 그 정도까지 살더라고요, 요즘에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고 싶어요? 김홍배 선생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이고, 졸고 계시구나. 졸지 마세요. 김홍배 선생님, 예, 아이고, 몇 그런가.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100살까지만 살랍니다. 아니, 애기가 그럼 다 크고 잘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럼 100살 딱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박대원 교수님은 어떻게 몇 살까지는 사실래요? 저,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80 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 그 몸 상태를 보니까 80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장준경 한의대에 들어와서 다니면요. 내 네, 몸에 좋은 건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어, 늘어나요. 건강 수명이. 제가 중국 장준경 한의대에 갔다 온 통에 그 몸 관리가 좀 약해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번에 정말 힘들었는데 아까 진천에 사는 황 사장이 제 몸을 확 벗겨가지고 뭐 엉덩이도 침 놓고 뭐 배에다도 침 놓고 발목에 침 놓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공짜로 침 맞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야 그래도 황지우 씨가 많이 발전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그 저 말고도 그 자리에는 다른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더 있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나는 마루타식으로도 했고 또 그분들도 많은 걸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 그 끝나고 나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편한 마음에 와서 서로 간에 연습하고 끝났다는 거. 저는 덕분에 호강 많이 했어요. 황지우 씨 심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 박대현 교수님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말이 그렇지만은 박 교수님 80세까지 살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분 예?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죠. 그러죠. 그럼 돌아가, 90살 딱 되면은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도장을 안 찍어주니 못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예. 과학적으로 분석에는 인간의 수명은요, 몇 살이 정상이냐. 포유동물은요, 성장기에서 5배에서 7배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얼띠게 뒤늦게 머리가 물리게 트여서 뒤늦게 25살 돼가지고 인간다운 그 사람으로 완성이 되면은 오래 살죠, 그만큼. 오래 삽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으로 가본다면 포유동물은 공통법칙이 있다. 아까 말했죠? 말은 5년 성장이기 때문에 25년에서 35년, 5배에서 7배다. 개는 2년 성장하면 되니까 5배 이에 10년이나 7배 14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순응함에 따라 살면 100세에서 175세까지는 살 수 있다. 여러분도 불이 나게 한의학을 공부해서 최소한 120세까지는 경제활동하고, 그다음 120세 되면은 남들, 그러니까 봐보세요. 60대, 뭐 60세라든가 55세 때 은퇴해가지고 지겹게 100살까지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의학 열심히 공부해서 120세까지 돈 벌고 존경받고 살다가 번 돈 가지고 175세까지 꼭 살아 100이자. 그 생각에도 재밌어요. 아마 120세 돼가지고 막 55세 아가씨하고 뭐 연애를 한다든가 그렇게 발칙한 상상이지만은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명은 이렇게 공식을 잡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실제 120세 살 거예요. 그럴 때는 장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면 장담할 거예요.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 수명 의식이. 그것은 그 120세까지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에 역행하는 삶을 살 때, 또 양기 손상을 가져오는 잘못된 음식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장부 기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순조로운 오행 상생 상극 원칙에 위배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는 주어진 천수를 다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120세까지 왜 못 사는가? 생활 때문에 생활에 고달퍼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안 잔다든가,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는다든가, 음식이 불균형 이룬다든가, 이것이 누적이 되면은 가장 먼저 오장육부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12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조건은, 자, 자연 순응, 자연 법칙의 순응의 삶을 살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양기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장부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러이런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살아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제철에 제철 음식을 먹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이게 바로 120세를 보장하는 수면의 조건이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인간의 수명은 증명되어 있어요. 120세 가능한다. 근거는 고대 서적에도 그렇고, 오늘 양방의학에서 그걸 입증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이미 밝혀졌고, 120세는 허상이 아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살 수 있는데 살지 않는 겁니다. 수명은 타고나지만 수명의 길이는 우리가 가지고 영위해 나가는 생활이 결정한다는 걸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0세는 선택입니다. 우리나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하는 선택사항이라는 거. 남들 다 120세 사는데 나만 뭐 102세, 103세 이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박성철님 억울하지 않아요? 남들 다 120세까지 사는데 내가 98세 산다. 어때요? 박일 원장님 어떠세요? 어, 자연에 맡겨야죠. 아니, 그 남들 살 만큼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요? 네, 노력은 해야죠. 그래도 노력. 왜냐면, 아니, 사랑하는 부인이 내가 죽고 나니까 여자씨 부인이 말이야 102세가 돼. 102세랍시다. 여자씨 75세 남자하고 막 남자친구 사귀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눈이 뒤집어서 어떻게 죽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야죠. 그래서도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대로 베이스는 허상이 아니라는 거. 수명은 타고나지만은
수명의 길이는 우리의 삶이 결정한다는 거. 120세는 선택이다. 양생하고 장수하는 법은 하늘의 시간에 순응하는 것인데 인간은 하늘의 시간에 순응하며 양생하고 천인합의로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예요. 이 점에 관해서는 중국 고대의 의학서적 황제내경 영추편에서 춘생, 하장, 추수, 동장은 기의 법도이기 때문에 기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춘생, 하장, 추수, 동장 이것은 평생을 갖다가 나눌 수도 있지만 하루도 이렇게 네 블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춘생에 해당하는 거고 또 낮은 태양이 하늘이 떠 있는 여름이고 하장. 그 다음에 오후 늦음한 것은 추수입니다. 그 다음 밤은 동창이에요. 그 자리였어요. 근데 일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중천이 떠 있다 해서 여름을 가리키는 거고 일몰은 해가 지는 시각 가을이고 야반은 겨울이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만은 하루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있더라는 거. 그걸 따라서 살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저는 요것은 요거 이렇게 따라서 사는 것이 한 20년 돼요. 인체는 반드시 네 가지 시간 양생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은 1년 4계절의 변화를 순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네 종류의 시각도 규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인생도 봄, 여름, 겨울, 겨울 있잖아요. 요즘에는 25세 봄이고 그 다음에 50세 여름이고 75세 가을이고 100살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조만간 깨질 것 같아요. 뭐 30세까지는 봄이요. 60세까지는 여름이요. 90세까지는 가을이요. 120세까지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할 날이 뭐 몇 날 안 남았어요. 한 3, 4년만 지나면 그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왜 황제내경 양생학을 시간의학이라는가? 원래 시간의학이라고 해서 양방, 서방의학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황제내경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1년은 4계절이 있고 하루는 4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한 것은 너무 평범해요. 이것을 쉽게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현명했던 우리 조상님들은 일상생활에서 12가지 띠의 동물들이 출몰하는 시간을 근거로 해서 하루를 12개의 시간대로 구분했어요. 출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그 뭐 코끼리띠, 또 뭐 하마띠, 기린띠 이런 거 없죠. 그건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고 중국은 우리하고 거의 같은 위도 있잖아요. 그래서 띠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도에 해당하는 그걸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이 띠의 개념이 적용이 되질 않죠. 매 시즌, 이게 12개, 24시간을 12개 시즌 나눴는데 매 시즌은 이게 2시간이겠죠. 곱하기 24개, 12가지니까. 2시간이 하나의 시인데요. 이에 맞게 우리 인체도 12갈래의 정경이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2개의 띠마다 하나의 정경, 경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경락들은 기혈이 운행하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경락을 따라서 영양도 공급이 되고 생명의 에너지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계속 12개의 경맥을 통해서 정속이 되면서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전통 의학자들은 각각의 시즌은 각각 당직하는 경락이 있고
인체의 경기는 조소와 같아서 시간에 따라서 각 경맥 사이에 흘러댄다. 사람 몸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경락순환의 규율을 지켜서 장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중의학자들은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전문적인 체계를 확립하고서 이것을 시간의학, 타임 메디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간의학이라는 것에 초창기했던 어떤 그 형태를 갖췄냐면요. 2000년 전에 황제내경은 오늘날 그리고 한나라 시대의 장준경, 우리 그 장중의 한의대 장중의 선생입니다. 장준경 선생의 상한잡병론에서 인간의 생리와 병리에 관한 낮과 밤의 리듬, 일곱 밤의 리듬, 사계절의 리듬, 그리고 해에 관련된 리듬을 조목조목 책으로 저술했는데 이게 바로 시간의학의 초기 형태입니다. 하지만은 서양의학은 근대에 와서야 이런 이론을 제기했던 거죠.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2000년 뒤니까. 예를 들면 심혈관 환자들은 아침에 발병률이 높기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발병률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걸 진짜 수많은 그 방문객들 통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아침에 8시 반부터 와가지고 막 줄줄이 앉아있고 기다리고 빨리 문 열어라고 한 분들 보면 대부분이 심장병 환자들이 한 7, 80%가 돼요. 심장 질환 환자들이 밤새 새벽에 통증을 느끼다가 바로 와고 빨리 오는 거예요. 천식은요, 저녁에 자주 컬러컬러 발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의해서 미리 약을 먹어주면 천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신장에 관한 약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면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가 최고봉에 이르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장에 관한 약, 이것은 아침 막 일어나서 공복제에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한방으로서는 육미지황환, 축천환 이런 것 전부 다 하루에 2번 먹을 때 아침에 듭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그거 먹고 한 1시간쯤 있다가 밥을 먹거나 최소한 30분 있다 밥을 먹어야만이 그 신장에 관련된 장부가 굉장히 보호돼요. 그러니까 신장은 육미지황환, 축천환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 먹는다. 하루에 2번 먹으려면 그 다음에는 오후에 12시간 뒤 오후에 먹으면 됩니다. 여기 시간의학 보면은 11시부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자시에 해당합니다. 자시.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가 축시고요. 3시부터 5시, 제가 태어난 시간입니다. 인시고요. 5시부터 7시까지가 유시고, 또 7시부터 9시까지 진지 드세요 하는 진시고, 또 9시부터 11시까지는 사시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오시, 1시부터 3시까지는 미시, 3시부터 5시까지는 신시, 7시부터 9시까지는 술시, 유시, 그 다음에 7시부터 밤 7시부터 9시까지가 술시, 21시부터 23시까지가 해시입니다. 요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요거 반드시 그건 달달달달 꿰야 돼요. 요거 명리학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시간의학, 한의학에서도 요거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막 일부러 일 필요 없어요.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절로 외지게 됩니다. 자연 밀림에서도 인간의 눈에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그래도 거기도 수많은 그 자연의 법칙에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다 살아가죠. 생존의 지혜에 적응을 해서 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를 하늘이 주신 수명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는 전부 다 전적으로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수명은
최소 100살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도 사람은 최소 100살이라는 결론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많은 동물들은 천수를 다 하고 하늘이 정해준 세월을 다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동물들이 우리보다 대자연과 더 친화적으로 근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밤늦게 맥주 마시죠. 피자 타임 피자 즐기죠. 점되게 천수를 헤쳐먹는 나쁜 생활 습관 중 하나예요. 예, 뭐 올해 그 천수를 누리려면요. 자연 규칙이 순응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래 살고 건강히 산다. 자,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힘을 빌려서 오장육부를 양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연계의 음양 변화는 사람 몸에 아주 큰 영향을 주죠. 여지껏 떠든 것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양생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것에 있다. 하늘과 땅과 영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인체에 양기가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장수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선배도 10여 년 전에는 아이고 70살 되면 가야지 그랬는데 웬걸 지금 80살 가까워지는데도 막 보약이는 눈을 번쩍 뜨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 오래 살고 싶은가 보지?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모르겠네.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황지우 씨,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사적, 그 의학사적인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중국 의학사도 배워요. 의학 역사. 야광, 약의 왕이다는 것은 손사막 선생인데 야광도 그 옛날 그때 참 장수, 100살까지 살았고 유명한 철학자 노자는 160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이 한약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난다면 그 정경대 박사님이 쓰신 도덕경이 있어요. 요 도덕경 책은 박도연 요 경희대 교수님이 도덕경을 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서 펼치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보물인데요. 노자의 도덕경, 정경대 박사 거, 그걸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저도 샀거든요. 싸요. 책값도 싸요. 두꺼운데 쌉니다. 박도연 교수님, 그 책값이 얼마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몰라요. 아, 제가 쌉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꼭 사서 보세요. 할인해 자, 드리겠습니다. 예?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아, 그러면 좋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책값 얼마인가 한번 봐볼게요. 21세기 도덕경. 그래가지고 노자 선생이 지은 건데, 27,000원짜리 책이에요. 요것을 우리 그 박도현 선생께서 정경대 박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책이 참 이뻐요. 잘 돼 있어요. 요거 보면은 한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전부 다 요 21세기 도덕경 요 책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책이든 봐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고 정확히 해석을 해놓은 책이 노자우 도덕경입니다. 요거 얼마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주실 거예요? 아,
제가 저자분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이니까 10% 할인한 것은 아니, 평범하니까요. 예. 2만 원. 아니, 2만 원도 좋습니다. 18,000원도 예? 좋고, 만 원 할인해서. 예, 18,000원?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18,000원에 주문하시려면 요 톡방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나는 저 응원은 박수친이라고 27,000원에 10% 할인해서 교보에서 샀거든요.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은 노자 선생은 160세까지 살았다는 거. 근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은 팽조라는 분인데요. 팽조는 800년을 살았다 그래요. 어떻게 지겨 살았을까 그랬는데 아마 팽조 선생에는 뭐 피부 같은데 곰팡이 그런 것도 막 피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수명은 정해진 횟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지만은 하늘이 준 자연수명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 노자 선생은 말하기를 인간은 땅을 법칙 삼아서 어긋나지 않고 땅은 하늘 법칙 삼아서 어긋나지 않고 하늘은 도를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고 도는 자연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즉 진리, 자연 법칙을 말하는데요. 순리대로 사는 법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하늘과 땅과 접근할 수 있다. 하늘과 땅과 더 가까이 해야만이 하늘과 땅의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고 이로부터 얻은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120세까지 살 수 있고 150세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800년 살았던 팽조 선생의 소개를 제가 잠깐 해놨는데요. 팽조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미남이시죠? 그 평생 결혼을 쉬운 51번 했어요. 대단하죠? 자식은 쉬운 4명을 낳았어요. 전국시대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양궁 기술이 천하무쌍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감승이라는 노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감승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화수는 활과 화살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는 활을 쏘는 자세라고 하게 되는데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젊은이가 경하고 온 사이에 감승은 새를 주워 들어서 휙 바라보니까 또 다시 새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이 모습을 보고서 노자 선생을 따라서 양궁을 10년을 더 배웠어요. 이 10년 사이 그는 점차 평화와 안정을 되찾았고 다 배운 후에는 아무도 그가 활과 화살을 쓰는 걸 못 봤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사는 집은 화살기가 하늘을 찔러 사나운 호랑이도 얼씬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가 이렇게 찌를 때는 기가 있었다. 장수의 첫걸음은 자연에 순응하자. 자, 이것은요. 여지껏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누가 읽을까요? 읽을 사람 없네. 내가 읽을게요. 그냥. 장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연에 순응한 것이다. 하나 건너뛰고 동물들의 지혜 발전은 인간보다 못하고 아플 때도 전문적인 의사가 없긴 하지만 그 동물들은 왕왕 천수를 다할 수 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그 동물들이 인간들보다는 자연에 순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겨울이 오면 그들은 겨울잠을 자고 봄이 오면 그들은 먹이를 찾아 다니고 가을이 오면 그들은 음식을 저장하기에 바쁘죠. 그들은 하늘로 생활하기에 자연도 그에게 후한 보답을 내린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반대다.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편의함 때문에 계속 인체 본능에 위반하고 자연규율을 어기는 일을 한다. 이에 맞서 자연도 항의를 하죠. 각종 질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타나고 인간은 이에 대응하느라 안간힘을 쓰지만 운명은 저주받은 것이냐 다사다능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해가지고 별별 질병이 다 도는 겁니다. 자, 황제내경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개론적으로 말했는데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병이 생겨나지 않고 있던 병도 나을 수가 있고 이를 엇갈리게 되면 병이 생긴다고 밝힌 최초 책이에요. 자고 일의 이 말은 양생을 총괄지도하는 총칙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천변만화, 무궁무상한 변화 속에 살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순응해야만 인체 내부와 외부의 음양의 평형을 찾을 수가 있다. 자연계의 음양 변화로 보면 인체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계절 변화 그리고 낮과 밤의 교체이다. 인간의 문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먹을 땐 먹고 자야 할 땐 자고 추울 땐 옷을 많이 입고 더울 땐 옷을 적게 입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해를 따라가는 것이다. 보기엔 쉽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음양오행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건데 요거예요. 음양오행표. 푸른색은 간, 목을 나타내요. 붉은색은 심화, 심장을 의미하는 화를 나타내고 황색은 요 노란색 황색입니다. 지금 황색은 비토, 토장부를 말하는데 흰색은 뭐냐? 흰색은 폐금, 폐로 상지 대표되는 금장부고 흑색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 신장으로 대표되는 수장부라 말을 하는데 요건 자다가도 빡빡을 때리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즉각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 색깔, 방향도 요거 결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계절도 있죠?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부러 일 필요 없어요. 이건 일부러 외우려고 한다. 우리가요, 성인에서 한의학을 공부할 때는 외우려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이렇게 해도 하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돼요. 이해하는 학문이 한의학이지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막 암기라고 하는 사람, 암기라고 졸업한 거 하고 나이 든 분이 그냥 암기할 부담은 없어 이해만 하고 졸업하는 경우하고 누가 순발력있게 치료를 잘하느냐 나이 든 분이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요 위로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가 중심 음양 도형들이 나왔는데 요건 그냥 무시하시고 무시하니까 역시 털어내버립시다. 자, 양기가 충족하면 장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수하기 위해서 양기를 충분하게 보존 유지해야 돼요. 왜냐? 인체는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기 때문에 몸 안의 음양 변화는 자연계의 음양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바로 체내의 양기와 대응하기 때문에 해의 움직임의 변화에 맞춰야만이 우리 몸의 양기가 왕성하게 됩니다. 양기는 생명의 근본이고 양기가 건강하고 왕성해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말한다면 네 가지 시에 순응해서 양생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봄과 여름에는 양기를 키우는 계절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기를 키우는 계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절기에 맞추는 것과 시진, 2시간 단위래죠. 시진에 맞추는 것으로 양성을 해야 한다. 옛날 선대들의 양세가들은 인체와 하루 중의 음양 변환에 상응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황제내경 소문편의 생기통천론에서는 하루 중 아침에 양기가 생겨나고 점심에 제일 왕성하고 오후에 조금 사라지고 저녁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문양에서 음양의 원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참 우리 태극문양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황제내경 양생론의 개론적인 서두를 했는데요.
이것을 정상적인 것은 5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5월부터. 5월부터는 2강부터 하겠죠. 자, 여기 본다면 학교 옆 정문 사진이 보입니다. 이 학교가 217만 평인데 이 학교 버스가 7개 노선이 다녔어요. 근데 24년부터 안 다닙니다. 왜? 학교 버스 사람 인재사고 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 사람 몫이 중요하다 철수배시키고 전기 바이크를 정부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얼마나 하더라? 1,500위안이니까 30만 원 그 정도. 비싸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학생이 바이크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캠퍼스 생활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 마쳤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광주 스터디 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피곤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부 잘 하시고 내일은 뭐요? 신한약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